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필수 예제 8번부터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미지수를 구할 겁니다. 자, 보시면 A라는 집합에 1과 A 플러스 2라는 게 원소로 들어가 있고요. B라는 집합에는 3과 A제곱 플러스 2와 A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1과 A 플러스 2가 3에서도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잘 보시면 A 플러스 2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1은 확실히 여기 없죠. 그렇죠? 그럼 요 두 개씩 중에서 하나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거나 또는 A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됩니다. 계산하시면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실수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A 플러스 1이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0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 넣으시면 요거 2가 될 거고 요거 2가 되고 1이 되는 거니까 1, 2, 3이 1, 1을 포함하고 있어서 A의 값은 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9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마이너스 2하고 A제곱 플러스 2A 3과 A제곱 마이너스 3A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는 얼마가 돼야 되겠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가 3이다 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3과 1을 계산을 하고 물론 뭐 그냥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A 값은 1과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되는 건 1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1, 22, 23번 세 개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A에는 마이너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자, B에는 2하고 A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A가 들어갑니다. 즉, 마이너스 1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만족을 해야 해요. 즉,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A가 1인 경우가 되고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는 A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둘 다 되는지를 봐야 돼요. A가 1인 경우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A는 마이너스 1과 0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밑에서 B 같은 경우에 2와 마이너스 1과 0이 되는 거니까 포함이 되겠네요. 자, 2인 경우로 보시면 마이너스 1과 3이 될 거고 2로 넣으시면 0이고 마이너스 1이 계산되는 거니까 얘는 3이인데 여기 3이 없죠? 그래서 2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22번은요. 요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다라고 하셔서 학생들이 요거를 자연수로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연수로 바꾸시면 안 돼요. 수직선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들어가고 1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B는 A-3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죠. A가 B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A-3은 어디 쪽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왼쪽, B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두 개가 이렇게 되면서 B가 A를 포함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A-3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같으면 포함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거는 둘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같은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정수 중에 최대값은 0이고요. B에서 정수 중에 최소값은 1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1이 되는 거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에서는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B가 A를 포함하고요. A가 다시 B를 포함합니다. 서로 포함된다는 얘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무슨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같은 집합이니까요. 4랑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와
5와 a제곱 마이너스 3a가 있는데 두 개는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1이나 a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는 5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 5인 경우를 보면 a가 얼마? 4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거고 a 마이너스가 5인 경우는 a는 7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4인 경우에 대해서 a, b를 정리해 볼까요? 4가 될 거고 4를 넣으시면 5가 될 거고 4를 넣으시면 2가 됩니다. 자, 밑에 2고 5가 될 거고 4를 여기다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사실 요거 자체가 4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2하고 5는 있으니까 똑같으려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해서 a 값은 4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뭐 7은 불가능하겠네요. 그죠? 공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4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자,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죠. 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쭉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게 나올지를 개수를 생기 부분집합의 개수거든요. 1번입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5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과 6은 있으면 안 되네요. 그러면 4하고 7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결국 저 4하고 7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몇 승, 2승 계산하시면 4가지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답은 4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4번입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입니다. 우리 앞에 경우의 수에서도 배웠으니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라는 건 전체에서 빼주면 되죠. 뭐만 있는 거? 짝수만 있는 거를 빼주면 됩니다. 즉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물론 공집합도 돼요. 자, 전체는 2의 5승이죠. 자, 그럼 우린 짝수만 있는 겁니다. 짝수는 4하고 6이 되는 거니까 4하고 6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2의 2승을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즉 32에서 4를 빼면 28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꼭 쭉 풀어보셔야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A가 1, 3, 5, 7, 9, 11로 되어 있는데요. 3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5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9는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부분집합 X의 개수예요. 자, 아까도 했었죠?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지? 3은 가지고 있고 5도 가지고 있고 9는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1, 7, 11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3개죠? 2의 3승이다 라고 하셔서 8개가 되겠네요. 자,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체 2의 4승에서 소수가 없는 거. 자, 소수는 우리가 2, 그 다음에 3, 5가 소수니까요. 자, 소수가 없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건 4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2의 1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빼주시면 적어도 한 개의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의 4승이 되는 거니까 16개가 될 거고 거기에서 2개를 빼게 되는 거니까 14개가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A가 2하고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B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12의 양의 약수 줘볼까요? 1, 2, 3, 4, 6, 12죠. 총 6개가 있는데요. 자, X라는 집합은 A는 포함을 해야 되고 B에는 포함돼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2하고 4는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하고 4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B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는 1이나 3이나 6이나 12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신에 이 외에 다른 숫자는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B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1, 3, 6, 12 총 4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2의 4승 16개가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되는 겁니다. 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셔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는 0과 1입니다. 자, B는 0, 1, 2, 3이에요. X라는 집합은 A를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즉, 0과 1은 무조건 있어야 해요. 즉, 0과 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은 X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딱 누구 하나 있죠? 4번이죠. 4번에서 누가 없지? 0이 없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0이 없기 때문에 A를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B에는 포함된다는 얘기는 0, 1, 2, 3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외의 숫자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0, 1, 2, 3으로 나머지는 되어 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으로 갑니다. 똑같죠? X는 A는 포함해야 되고 B에는 포함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시면 2하고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소가 2하고 9가 될 거고요. 자, B는 18의 양의 역수입니다. 1, 2, 3, 6, 9,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하고 9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2하고 9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나머지 숫자 1, 3, 6, 18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2의 4승이다 라고 하셔서 2의 4승은 16, 16개가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되는 거겠네요. 자, 28번이 조금 헷갈리실 테니까요. 28번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인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겠네요. 자, B는 절대값 X가 2예요.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개입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건 B는 뭐 해야 되겠죠? 포함해야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2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에는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합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 그걸로 집합의 개수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2의 5승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32개가 되는데 약간의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무슨 조건이 있죠? X가 A는 되면 안 되고 B도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면 안 된다는 얘기는 A랑 동일한 거, 즉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빼셔야 되고 B랑 동일하다는 건 B만 되는 거, 즉 2하고 마이너스 2만 갖는 거는 또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빼셔서 32에서 2를 뺐으니까 30가지 경우가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끝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끝에 조건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집합에서의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한 겁니다. 뭐 내용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서 보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 문제를 제가 숙제 드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꼭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오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집합의 연산이에요. 자, 집합의 연산하고 명제 단어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자, 집합의 연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집합을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집합이 포함되니 뭐 부분 집합이 뭐니 요걸 넘어가서 집합이 두어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뭐 합을 한다든지 교집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이에요. 자, 합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요, 위로 뒤집어져 있는 기호. 우리가 포함된다는 건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되어 있죠. 그죠? 보통은 오른쪽으로 써요. 그런데 위쪽으로 향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이거 컵이라고도 했는데요. 요즘 그런 거 용어 잘 쓰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자, A 합집합 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조건 대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어떤 X가 되는데 A, 자, 뭐란 말이 나왔죠? 또는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또는이라는 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또는이 바로 합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일반적으로는 A하고 B가 이렇게 겹쳐져 일부만 겹쳐져 있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걸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벤 다이어그램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자,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자,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자, 기호들 이렇게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가운데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합집합 교집합인데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서로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건 우리가 원래 정수나 이런 데에서도 서로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수에서 서로소는 뭐가 되냐면 공약수가 1만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합에서 서로소는 좀 다른 얘기예요. 집합에서 서로소는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두 개는 서로 소라고 나타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는 1, 2, 3이고요. B는 2, 3, 4, 5가 됩니다. 자, 합집합은 다 써야 되죠. 1, 2, 3에다가 4, 5 겹쳤다고 두 번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교집합은 2하고 3만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1, 3, 5하고 2, 4, 6이죠. 두 개 공통으로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하고 B는 서로 소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과 서로 소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각각에 대한 성질들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자, A하고 공집합을 합집합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건 전부 다 얘기해야 되는데 공집합은 뭐 아무것도 일단 존재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A로 정리하시면 되죠.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양쪽에 다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집합 자체가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A하고 A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A하고 A를 교집합해도 당연히 A가 되겠네요. 자, 3번이 좀 헷갈리거든요. 자, 3번 잘 보셔야 합니다. A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옆에다가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약간 일부를 겹쳐서 그리거든요. A라는 거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합니다. A 교집합 B는 반대로 그리면 이 부분이 되죠. 그죠? 두 개를 합집합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 이걸 합집합하면 그냥 뭐가 되지? 그대로 A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A와 B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합집합은 이거 전체가 되죠. 그거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1번하고 2번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3번이 조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요. 3번 보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전체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집합이 전체 집합입니다. 이것을 U라고 나타냅니다. 뭐 영어로는 유니버스예요. 그래서 뭐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A, B를 전체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전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전체 집합을 왜 해야 되냐? 바로 이 여집합 때문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 집합 A, 안쪽에 A가 들어가 있죠. U의 원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위에다가 C자 기호를 씁니다. 여집합. 우리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거 외에 나머지 거, 그 여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그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차집합인데요. 좀 헷갈려요. 자, 두 집합 A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빼기를 써요. 그냥 우리가 빼는 거랑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뭐 5 빼기 4다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거잖아. 그거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A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B를 빼는 건데 같이 있는 부분, 즉 교집합 부분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 반달 모양 같이 생긴 약간 요 모양, 요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A 차집합입니다. 그럼 반대로 B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죠? 반대쪽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당연히 같아 틀려 당연히 다른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전체가 1, 2, 3, 4, 5, 6, 7이 되는데요. 전체 집합 A가 1, 2, 3, 4고요. B가 1, 3, 6입니다. 자, A의 여집합은 뭐라고? 1, 2, 3, 4 뺀 5, 6, 7이 되는 거고 B의 여집합은 2, 4, 5, 7을 뺀 1, 3, 6을 뺀 2, 4, 5, 7이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A 차집합 B는 A에 있는 1, 2, 3, 4에서 B에 있는 1, 3을 빼야 되겠죠? 2, 4가 남게 될 거고 B 차집합 A는 1, 3, 6에서 A가 있는 1, 3을 빼면 6이 되겠네요.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차집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집합이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교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 좀 있습니다. 자,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합니다. 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자,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됩니다. 자, A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은 자기 자신 A가 되겠죠. 자,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겁니다. 자, 5번 공식 중요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요만큼이 되는데 요거는 A와 B가 아닌 부분, 그 두 개의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또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고 A 교집합 B를 빼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만큼만 빼내잖아요. 요만큼이 A 교집합 B가 되거든요. 자, 다음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 두 개 합친 거죠. 거기에서 B 부분을 빼고 나면 A 차집합 B가 됩니다. 또는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 되는데 뭐 요거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 정도까지 뭐 이렇게 3개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는데 요 네모칸 친 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5번입니다. 자, 집합에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하고 B는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자, B가 A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됩니다. 자, 이 얘기는 A하고 B를 합집합하면 누가 되겠지? B가 되죠. 교집합을 하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하면 공집합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A가 있고 이렇게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건 이쪽 부분이 되는데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건 여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는 딱 어떻게 되는 거지? B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A는 B에 포함된다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표현입니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A의 여집합은 요거에다가 요 도너츠 모양 같은 데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집합을 하면 이 포함 관계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A의 여집합 A 바깥쪽 부분과 B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고도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로 다 같은 표현인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까만색 정도는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셔도 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꼭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바로 서로소라는 거죠. 자, 이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A 차집합 B가 A예요. 우리 차집합은 공통된 부분만을 뺀다고 했는데 A가 다시 A가 됐다는 얘기는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반대로 B에서 A를 뺐을 때 B가 되는 것도 똑같죠. 자, 3번인데요. A가 B의 여집합이 포함됩니다. 좀 헷갈리시면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돼요. 자, 일단 B를 이렇게 그려보시고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요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건 A가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공통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소다라는 거라고 얘기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뒤집어진 경우에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잘 보시면 식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식들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 외워서 정리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보시면서 좀 익히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서 익히시는 형태로 뒤에 가셔서 연습을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우리 넘어가셔서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2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A 합집합과 A 교집합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A 합집합 B는 자, 다 얘기하면 되겠죠? A, B, C, D, E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 교집합 B예요. 자, 두 개 양쪽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 A와 C와 E가 되겠네요. 참고로 A에 있는 게 B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에 포함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A가 369고요. B는 6의 양의 약수인데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자, 1, 2, 3, 6, 9까지 쓰시면 될 거고요. A 교집합 B가 됩니다. 양쪽에 다 있는 걸 찾아주시면 3하고 6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A는 4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가 있을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가 있겠네요. 자, A 합집합 B입니다. 양쪽 다 있는 걸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 1, 2, 3, 4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A 교집합 B는 양쪽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30번입니다. 자, 두 개가 서로 소인 걸 찾는 겁니다. 자, 공통된 게 없으면 되겠죠? 기억은 서로 소겠네요. 자, 니은은 여기 2가 있는데 여기 해가 2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겠죠? 자, 4의 양의 약수 1, 2, 4가 되는데
9의 약수 1, 3, 9가 돼서 1, 1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되지 않겠네요. 자, 음의 정수하고 양의 정수는 공통되는 게 없겠죠? 리을 가능합니다.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3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20 이하의 소수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5, 7, 11, 13, 17, 19까지 일단 써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A가 2, 5, 11, 17이 되고요. 자, B는 5, 7, 17, 19가 되는데 얘네들을 쭉 다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여집합은 전체에서 2, 5, 11, 17을 뺀 거죠. 그러니까 3, 2, 5, 7, 13, 19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B의 여집합입니다. 똑같죠? 2, 그다음에 3, 5, 7은 있고 11, 13 이렇게가 B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자, A 차집합 B를 구할 거예요. A에서 B에 있는 것들을 지워야 되겠네요. 5하고 17은 지워지게 되는 거니까 2하고 11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B 차집합 A는 B에서 A가 있는 걸 지우면 됩니다. 5하고 17을 지워지게 되는 거니까 7하고 19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우리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요, 뭐 이렇게 나타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전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A 합집합 B가 요건데 여집합이라는 건 이쪽에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2는 A에 있죠? 3은 A에도 없고 B에도 없으니까 3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거고요. 속하는 거고요. 자, 5는 있고 7도 있고 11도 있고 13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7, 19는 다 있기 때문에 3하고 13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 교집합 B는 여기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거니까 우리가 교집합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교집합은 17하고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하고 17 뺀 나머지를 다 쓰시면 되겠어요. 2, 3, 7, 11, 13, 19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우리가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자, A 여집합이란 건 A 빼고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1번은 옳은 겁니다.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면 당연히 A가 됩니다.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고요. 그 A와 전체의 교집합은 A가 되겠네요. 자, B에다가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이거는 차집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공식이에요. 4번 들리게 되고요. 자, A랑 A 교집합 B를 합집합합니다. A 교집합 B는 A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집합을 하더라도 그냥 누가 돼야 되겠지? B가 아니고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막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합집합, 교집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A가 3, 5, 7이고, 자, B는 4에서 9 사이니까 5, 6, 7, 8 이렇게 있겠죠? 자, 12의 양의 역수입니다. 1, 2, 3, 6, 3, 4, 6, 12가 됩니다. 자, A 교집합에 B 합집합 C예요. 자, B 합집합 C는 B하고 C를 전체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A에 있는 것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는 3, 5, 7인데요. 여기 3, 5, 7이 있는지 봅시다. 3도 여기 있고 5도 있고 7도 있죠. 그러니까 3, 5, 7이 되겠네요. 자, A 교집합 B의 합집합 C예요. 자, 가로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겠죠?
A 교집합 B는 5하고 7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자, C하고의 합집합이니까 1, 2, 3, 5, 6, 7, 12. 1, 2, 3, 4, 5, 6, 7, 12가 A 교집합 B 합집합 C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12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에서부터 12까지가 있을 거고요. 짝수니까 2, 4, 6, 8, 10, 12. 자, 3의 배수니까 3, 6, 9, 12 이렇게 있게 되겠네요. 자,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요. 합집합을 생각해 보면 2, 3, 4, 6, 8, 9, 10, 12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닌 걸로 가면 되겠죠. 2, 5, 7, 11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교집합 봅시다. 교집합은 6과 12가 되는 거니까 6과 12 빼고 나머지를 쭉 다 써주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3번인데요. A 여집합, 차집합 B예요. 즉 A 여집합, A가 아닌 부분에서 이걸 빼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변형을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A 여집합이 있고 우리가 차집합이라는 건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즉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1에서부터 있을 때 자, 1 들어갈 거고요. 1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3, 4, 그 다음에 5, 6, 7은 여기 없죠?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바꿔볼 건데요. 자, B에다가 여집합이고요.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에다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됩니다. 자, 교집합은 사실 자리를 바꿔도 되거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이건 A에서 B를 뺀 거다. 즉 차집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6 안 되고 10이 안 되니까 2, 4, 8, 1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3번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A는 3 이하의 자연수니까요. 1, 2, 3이에요. 자, B는 4의 양의역수니까 1, 2, 4가 될 거고요. 자, C는 1에서부터 8 사이인 홀수입니다. 1, 3, 5, 7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1번입니다. A 합집합 B를 보도록 하죠. 1, 2, 3, 4가 되는 거니까 옳은 거죠. 2번입니다. 자, B 교집합 C예요. B 교집합 C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1만 있죠? 옳은 거고요. 3번입니다. 자, A 합 B에다가 교집합 C를 했어요. A 합 B가 아까 1, 2, 3, 4였죠? 그러니까 1, 3, 5, 7이랑 교집합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1하고 3하고 두 개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1하고 3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지?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도 보도록 합시다. A 합집합에 B 교집합 C예요. 자, B 교집합 C를 보시면 두 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합쳤기 때문에 1, 2, 3이 되겠네요. 옳은 거고요. 5번 보시면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1, 2, 3, 4, 5, 7이 되는데 A하고 교집합을 보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1, 2, 3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옳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3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4번이에요. 자,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8까지고요. 자, 8의 약수입니다. 1, 2, 4, 8이죠. 자, 소수예요. 2, 3, 5, 7이네요.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A에서 일단 차집합이니까 B에 있는 건 지워야 합니다. 그럼 2가 지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4, 8이 남게 되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2, 3, 4, 5, 6, 7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합을 구하니까 다 더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합치면 9, 이렇게 합치면 9, 18에다가 5를 더하니까 답은 23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기호만 잘 익혀주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가 약간 아직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까지에 대해서 우리 토요일에 공식 시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미안해요. 토요일은 원래대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원래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예요. 그러면 2, 3, 5, 7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겠죠. 미안합니다. 자, 서로 소인 거예요. 자, 1, 4, 6입니다. 공통되어 있는 거 없죠? 그래서 B는 서로 소가 되는 거고 10의 양이 없습니다. 1, 2, 5, 10이 되는데 5하고 2가 같이 있기 때문에 C는 안 됩니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입니다. 2, 4, 6, 8이 있는데 2가 공통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4의 배수입니다. 4, 8, 10이 이렇게 가는데 쭉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통 없죠? 그러니까 B하고 2가 서로 소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5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가 서로 소인 걸 찾을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자, A는 1이겠죠? 자, B는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서로 소 아니고요. 2번입니다. 자, A는 X제곱이 16이니까 4하고 마이너스 4. 자, B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8보다 작은데 4하고 마이너스 4가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서로 소는 일단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A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요. 음이 아닌 정수 0, 1, 2, 3 이렇게 가야 돼요. 자, B는 자연수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두 개는 서로 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A는 2n인데 n이 자연수예요. 2, 4, 6, 8 이렇게 해서 2의 배수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자, B에는 3n 플러스 1이니까 하나씩 넣으셔야 됩니다. 1을 넣으시면 4가 될 거고요. 1을 넣으시면 7이 될 거고 10이 되고 쭉 가는데 이미 4만 봐도 공통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5번입니다. 3의 배수가 있어요. 자,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8, 16, 24 이렇게 가는데 24가 벌써 공통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에요. 자, A, B, C, D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C하고 서로 소인 집합입니다. 자, 서로 소라고 하면 공통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A하고 C가 있지 않는다면 서로 소가 됩니다. 즉, B하고 D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들은 B하고 서로 소가 되는 거니까 B하고 D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개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2의 2승 계산하셔서 답은 4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37번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A가 1, 2, 3, 4, 5인데요. 부분 집합 중에서 자, B하고 서로 소인 집합이 8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소인 집합이 8개다. 그러면 이거 뭐가 나오죠? 2의 3승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2의 3승이 8이니까. 결국 원소 중에서 3개만 B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A가 1, 2, 3, 4, 5인데 B를 지우고 나면 3개가 남아야 돼요. 그럼 B는 결국 요 중에서 몇 개? 2개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즉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2개를 고르면 그게 B에 들어갈 수 있는 B의 집합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OC2 하셔서 5, 4, 2, 1 계산하시면 총 몇 가지? 10개가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네요. 이거 계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B의 개수가 아니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네요.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지우고 나서 3개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지우고 나서 3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원래 몇 개?
두 개였단 얘기죠.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는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부터 9까지가 있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은 전체를 그리시고 A하고 B가 일부분이 겹치도록 그려요. 자, A 합집합 B라는 건 요 전체니까요.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에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 교집합 B에는 5하고 8이 있네요. 여기 5가, 그 다음에 8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A 차집합 B에는 1, 6, 7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1, 6, 7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있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집합 B는 3, 4, 5, 8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9까지구나. 그래서 9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3, 4, 5, 8, 9다라고 하셔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셔서 정리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39번, 4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8번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이 B, D, E가 되고요. A 교집합 B가 B, D가 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B, D, E, G가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A하고 B, 그 다음에 전체까지 그린 다음에 판단을 해보시면 좋아요. B, D인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B하고 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E가 있어야 되겠지? 합집합에는 B, D, E에다가 누구까지 있어? G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G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B, D, G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39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그리시고 B 그리시고 전체 하셔서 숫자를 적당히 넣을 겁니다. 자, 교집합에 7이 있고요.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4하고 5가 있어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에 1하고 3이 들어가겠네요. 전체는 7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하고 6이 존재하게 되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4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죠? 1과 11 사이에 있는 홀수예요. 자, 전체 그리시고 A 그리시고 B 그려서 집어넣을 겁니다. A 차집합 B에 1하고 11이 있어요. B 차집합 A에 5와 9가 있습니다. 자, A 교집합 B의 바깥쪽에 1, 5, 7, 9, 11이 있어요. A 교집합이죠. 요거에 여집합에 1, 5, 7, 9, 1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1, 3, 5, 7은 밑에 있구나. 7, 9, 11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B의 원소는 3, 5, 9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17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집합의 연순을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비슷해요. 포함 관계를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있었죠. A가 2, 3, A제곱 플러스 4가 있고요. B는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이 존재합니다. 자, 교집합이 2하고 5예요. 그때 A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A 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여기 넣어보시고 여기도 2하고 5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어야 2하고 4하고 5가 되는 거겠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해요. 자, A가 1, 4,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B는 3, 3A-5, A제곱 플러스 2A-3입니다. 이때 A 교집합 B가 1하고 5예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4니까 A 값은 2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넣어보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이건 1이고요. 여기다 2를 넣고 계산하시면 4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5가 돼서 1하고 5가 딱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아마 집어넣으시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1하고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42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A는 1, A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고, 자, B는 A제곱, A-1, A 플러스 6입니다. 자, A 차집합 B가 2하고 3이에요. 그때 B를 구하시는 겁니다. 차집합이라는 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쨌든 여기에는 A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2하고 3이 있어야 합니다. 3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2겠죠? 그러면 A제곱은 1이 돼서 A 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이제 B를 보겠습니다. 1일 때 B는 1, 0, 5다라고 정리가 될 테니까요. A 차집합 B, 즉 2하고 3이니까 1하고 5는 B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하고 5가 이렇게 B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1하고 5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1하고 7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5가 같이 있어야 되겠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5가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A에 같이 있어서 1, 2, 3, 5 중에서 1, 5를 지우고 나머지 2, 3이 돼서 차집합이 2하고 3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B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43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3번입니다. 자, A가 2하고 5하고 A-1이고요. 자, B는 4하고 2A-3이 됩니다. 자, 이때 A 합집합 B가 2, 4, 5, 7이 돼요.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2가 있고 5가 있고 4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7이 하나 더 있죠. 그러므로 7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1이 7이 되는 경우, 즉 A가 8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2A-3이 7이 되는 케이스, A가 5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A가 8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 5, 7이죠. 그 다음에 4하고 7이기 때문에 2, 4, 5, 7이 합집합이 돼서 8은 가능하게 됩니다. 5를 넣어볼게요. 5를 넣으시면 2, 5,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4하고 얼마가 되겠어? 7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다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5든 그 다음에 7이든 간에 A가 5든 8이든 여기는 4하고 7 전부 다 가능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B의 집합은 4하고 7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원소의 합은 얼마다? 11이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체 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A는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고 공집합이죠. 공집합이 포함된다. 안 되죠? 불가능하죠. A 합집합 B. A 합집합 B라는 건 우리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A에 포함된다. 아니죠. A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된다. 그렇죠? 교집합은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B에 포함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전체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라는 건요. 전체에다가 교집합을 하시면 이 작은 게 항상 이 작으니까 B의 여집합이 돼야 되고요. 전체는 A 합집합 B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두 부호집합 A, B에 대해서 자, B가 A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A 안쪽에 누가 있는 거지?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겁니다. A 교집합 B가 B다. 자, 교집합은 안쪽에 있는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B가 돼서 옳은 거가 되고요. A 합집합 B, 아까 답은 옳은 거네요. 1번이 옳은 거네요. A 합집합 B, 두 개를 합집합하면 누가 돼야 되지? A가 돼야 되죠? 틀리고요.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A에서 B를 빼면 이 도너츠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틀린 거가 되는 거고,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 되고, B를 합집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있는 도너츠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가 될 수 없어요.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입니다. A 여집합은 여기, B의 여집합은 도너츠 부분까지 합친 거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4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45번, 46번 역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44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나머지 넷과 다른 거예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A 차집합의 B의 여집합인데 아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면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죠. 거기에 합집합 B가 되는 거니까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예요. 전체 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했으니까 2번은 전체 집합이겠네요. 그럼 답은 1번 또는 2번이 되겠네요. 2번으로 갑시다.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뺍니다. 그럼 A겠죠. 거기에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돼서 답은 몇 번? 일단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에서 B의 여집합을 뺐으니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거고요. 5번입니다. A 교집합 B가 되고요. 합집합의 B의 B 교집합은 공집합인데 합집합을 하면 어차피 공집합은 있으나 마나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서 2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도록 하죠. 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은 B하고 A만을 봤을 때는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B 안쪽에 A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기호 잘 안 써요. 반대로 씁니다. 그래서 B가 A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1번은 옳은 거고요. 2번입니다. A 합집합 B입니다. 두 개를 합집합하면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옳은 거고요. 자, A에서 B를 뺍니다. A는 전부 다 B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면 공집합이 돼요. 4번입니다.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도너츠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전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A 교집합 B는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4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하고 B가 서로 소예요. 그때 항상 옳은 것만 구하는 겁니다. 자, 서로 소라는 건 무슨 얘기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기억입니다.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아니고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A는 B의 여집합 부분에 포함되는 거니까 니은은 참이 됩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A가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에다가 차집합 A를 하는 거고 B에서 A 분을 빼더라도 그냥 공통 남아있으니까 B가 남아있어서 리을은 참이 됩니다. 자, A 교집합이고 B 차집합 A, B에서 A를 빼더라도 얘는 똑같이 B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는 공집합위에서 옳다가 되는 거고요. 자, A에서 전체 차집합 B 있는데 이거는 B의 여집합이 되고요. 자, 차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A 교집합 B에다가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돼요. 그러므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옳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A는 A, B, C, D, E고요. D, E가 됩니다. 자, A 교집합 X가 X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된다는 얘기는 교집합은 우리가 공통 부분이잖아요. 공통 부분이 X라는 건 X는 A에 포함이 될 때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A 차집합 B 부분에 합집합을 하면 X가 됩니다. 합집합은 더 큰 쪽이 되죠. 두 개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는 A 차집합 B는 X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 서로가 포함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집합 X의 개수예요. 자, X는 A, B, C, D, E 중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A 차집합 B는 여기서 D하고 E를 뺀 A, B, C죠. 이거는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A, B, C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D하고 E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집합의 개수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2의 2승이다 라고 해서 답은 4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7, 48, 4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자, A가 1, 2, 3, 4, 5, 6이 되고 B는 4, 5, 6, 7, 8이 됩니다. 자, 그때 A 교집합 X가 되죠. 자, 교집합이라고 한 건 공통 부분이 X라는 얘기였으니까 X는 A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A 교집합 B가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됩니다. 그러면 X는 A 교집합 B는 뭐 해야 되겠죠?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A 교집합 B는 두 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4, 5, 6이죠? 그러니까 4, 5,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A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1, 2, 3으로 적당히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셔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죠. 2에 3승 하시니까 8개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48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15 이하의 소수예요. 써볼까요? 2, 3, 5, 7, 11, 13까지예요. 이게 전체입니다. 자, A가 2하고 7입니다. 자, B는 3하고 13이에요. 자, 이때 A 차집합 X가 공집합입니다. 자, A에서 X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건 A에서 X 있는 부분을 다 뺐더니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X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X는 B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B에서 X를 뺐는데 B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는 서로 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B 교집합 X는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A, X는 2하고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B에 있는 3과 13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하고 11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걸 가지고 집합의 개수를 정리하는 거니까 2에 2승 하셔서 답은 4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49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은 1, 3, 5, 7, 9, 11, 13이 됩니다. 자, A가 1, 5, 9, 13이고요. 자, B는 3, 7, 9, 11이에요. 자, A 합집합 X는 B 합집합 X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는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봅시다. 자, A 합집합 X라는 건요. X가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딴 건 모르겠지만 1, 5, 9, 13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자, B 합집합 X 역시 마찬가지로 3, 7, 9, 11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1로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 1, 5, 9, 13인데 9는 여기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1하고 5하고 13은 여기에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B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X로 구성되어 있는 애 중에서 무조건 1과 5하고 13은 무조건 있어줘야 포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머지는 어차피 X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없는 숫자들은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즉 1하고 5하고 13 빼고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는 왼쪽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오른쪽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하고 7하고 9하고 11은 전부 다 X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2에 4승하셔서 16개가 X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 1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합의 개수 X를 정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집합의 연산의 일부분을 좀 했고요. 자, 연습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한번 쭉 여러분들이 조금 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 있는데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오늘은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 이제 본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이제 집합 두 개를 연산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이에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결합 법칙이 있는데 결합 법칙은요. 괄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괄호가 없어도 됩니다. 요 같이 써놓으세요. 괄호가 없어도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괄호가 없어도 됩니다. 자, 근데 결합 법칙은 언제 성립하냐? 잘 보시면 여기가 합이고 합이에요. 교집합이고 교집합입니다. 결합 법칙은 특징이요.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자, 분배 법칙 잘 보시면 여기다가 한 번 하고 여기다가 한 번을 한다고 돼 있는데 분배 법칙은 특징이 교집합과 합집합, 교집합과 합집합이어서 괄호를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달라요. 즉 여기서는 두 가지가 전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마치 뭐랑 좀 비슷하냐면요.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3 곱하기 5 더하기 6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다 그러면 곱하기를 요 5하고 6에 따로따로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되고요. 합집합 여기 안쪽에 있는 뭐예요? 더하기 합집합 그다음에 A 교집합 C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여기다가 한 번 하고 여기다 한 번 하고 요건 밖에다 쓰는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라는 건 A 교집합을 B에다 해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을 C에다 해서 A 교집합 C가 되고 안쪽에 있었던 합집합은 가운데다 써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성립한다는 걸 밑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요. 뭐 이렇게 정리가 돼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이거를 뭐 그냥 B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되지만 A 교집합 B하고 A 교집합 C를 줬으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가운데 합집합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2, 3, 4, 3, 6을 합집합하셔서 2, 3, 4, 6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법칙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전체 집합에 대해서 A하고 B는 다음이 성립하고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공식 시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A 교집합 B에다가 여집합을 하면
괄호 전체죠. 여집합을 각각에다가 해줄 수 있는데 분배 법칙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이 드모르간의 법칙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3개짜리에 대해서도 다 똑같아요. 다만 3개짜리에 대해서도 요 2개 같을 때, 요 2개 같을 때만 써요. 요 2개가 달라지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요거를 간단히 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여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요. A하고 B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합집합이었던 건 뭐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와 합집합을 하죠. 뭐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A 교집합 B라는 거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합쳤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전체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개 이제 요거 그 연산 법칙에선 이 드모르간의 법칙과 대개 요 분배 법칙을 많이 씁니다.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 나중에 뒤에 문제 보시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해서 바꾸는 겁니다. 매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 형태를 계산하는 형태를 막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차집합 바꾸는 게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은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요. 이렇게 반대로 합치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요거 결합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안쪽에 합집합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 공통으로 묶어내서 안쪽을 쓰는 거. 요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뒤에 가시면 이제 간단히 바꾸는 것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쭉 있어요. 네,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 이런 것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이제 연산 법칙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산 법칙인데 그 연산 법칙 중에서도 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뭐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무집합했고 간단하게 집합의 연산 법칙 계산하는 거 좀 간단히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 정리까지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분집합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 시간에 그 공식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경우의 수 앞에서부터 오늘 요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 공식 시험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니까요. 꼭 정리해 보시도록 하고 숙제나 뭐 쪽지 시험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같이 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자, 토요일은 원래 우리 학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숙제 제출하시고 오늘 드릴 숙제들도 그때 같이 한번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